안녕하세요. 식품 알레르기의 자연치료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부산대학교 약학과 배유진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쉽게 말하면 식품 섭취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보통은 식품 알레르기 하면 설사나 구토, 두드러기, 발진 같은 증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식품 알레르기는 이런 한두 가지 증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광범위한 증상이나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소화지방변증, 관절염, 만성감염 같은 중증질환, 그리고 우울증, 불안, 만성피로감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질환과도 많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의 수화 빈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해서 유아의 약 25%, 그리고 최소 60%의 미국인이 식품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식품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을 규칙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거나 식품에 첨가되는 높은 수치의 보존제나 안정화제, 인공색소, 향료 등의 물질로 인해서, 그리고 화학오염으로 인한 공기나 물, 식품 등의 2차적 오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에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는 것도 식품 알레르기가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T세포의 수와 비율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퍼 T셀이 증가해 있는 경우에는 미량의 알레르기 항원이라도 쉽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동안에 분비성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태가 되면서 식품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 글로불린 A는 장관 점막 내벽에서 인체에 외부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이 면역 글로불린 A 양이 부족하게 되면서 식품 알레르기 항원과 미생물의 흡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면역 글로불린 A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식품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한 경우라든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장막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도 고분자의 단백질이 혈류로 유입되면서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과다한 약물 사용이나 면역 반응,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외상이 있는 경우, 환경 독소 같은 면역계 방해 물질이나 요인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역계와 식품 알레르기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는 소화된 음식과 소화기, 백혈구, 그리고 식품 특정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유발되는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의 종류는 크게는 IgE 항체가 관여하는 즉시형 반응과 다른 항체에 의한 지연형 반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세세하게는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타입 1의 즉시형 과민 반응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한 지 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식품 알레르기 반응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IgE와 비만세포 또는 호염기구 경로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때 비만세포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강에서는 부비동 우렬, 기관지에서는 천식, 피부에서는 두드러기나 습진, 관절에서는 관절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타입 2의 세포 독성 반응은 면역 글로불린 G나 면역 글로불린 M 항체가 세포 결합 항원과 결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면역 용혈성 빈혈이 이러한 반응에 의한 조직 손상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에 항원과 항체 복합체가 적혈구와 결합해서 면역 기전에 의해서 결국 적혈구를 파괴하게 됩니다.
타입 3의 면역 복합체 매개 반응은 주로 항원에 노출된 지 2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식품 항원이 항체와 결합해서 생성된 면역 복합체가 순환 과정에서 백혈구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침전이 돼서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타입 4의 T세포 이존성 반응은 T림프구가 직접 매개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어떠한 항체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인체 표면과 알레르기원이 접촉했을 때 36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4가지 유형의 알레르기 반응 이외에도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기전은 많이 있습니다. 비만세포나 여러 림프구들이 분비한 히스타민이나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 매개 물질에 의해서도 식품 알레르기는 유발될 수 있고요. 식품 자체에 히스타민 함량이 높거나 히스타민 분비 효과를 지닐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는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그 특징에 따라서 순환 알레르기와 고정 알레르기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순환 알레르기는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함에 따라서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알레르기인데 일정 기간 동안 식품을 피한다면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다시 식품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알레르기는 섭취 간격과는 상관없이 일생 동안 식품을 섭취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검사와 진단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 시기와 식품 유발 검사,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게 될 검사실 기법인데요. 제한 시기와 식품 유발 검사는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알레르기원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가 재섭취했을 때 그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알레르기원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 제한 시기를 하는 방법과 물단식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방법은 슬라이드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검사실 기법은 피부 단자 시험과 식품 항원에 대한 항체 수치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의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부 단자 시험은 IgE 매개 알레르기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레르기 진단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혈액 검사는 엘리사 검사가 가장 유용하고 여러 항체의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알레르기의 자연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알레르기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식이에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제거하게 되면 인체에서 항원 항체 복합체를 제거하고 장관에 남아있는 식품을 제거하는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후에 알레르기 증상들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성분까지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계란 후라이나 삶은 계란 같은 식품은 물론이고 빵 속에도 계란이 재료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빵 또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유사한 항원 성분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의 밀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라면 쌀과 잡곡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 나열된 이유들로 인해서 알레르기 식품을 피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 시기가 식품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에서 7일 간격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인데 4일 간격으로 교대 시기를 한다면 월요일에 밀을 먹었다면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밀이 함유된 식품을 다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순환 알레르기 환자에서는 간헐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에 과민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도 새로운 알레르기나 경미한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섭취한 식품을 교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같은 식품 계통을 교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쌀이나 잡곡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즉,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같은 계통의 식품인 쌀이나 잡곡에 대해서도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같은 식품 계통은 그 각각의 식품처럼 너무 엄격하게 교대할 필요는 없고요. 같은 계통이라면 이틀 정도 주기로 섭취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